직권력에 환장한 늑다리 미치광이, 몽둥이로 때려잡아야 할 정신나간 사람. 얼마 전까지 북한이 바이든 당선인을 불렀던 수식어들입니다. 선거 기간 동안 바이든이 김정은을 떡, 폭력배라 불렀던 데다가 트럼프와는 달리 바이든은 자신이 김정은을 만나기 위해서는 북한이 먼저 절대적으로 양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이든의 당선이 확정된 이후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에 한국계 인사를 대거 포함됐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교육부의 로버트 킴, 에너지부의 해너 리, 보건인적자원부의 에드원 박, 국무부의 제인 리, 소상공부의 앨런 킴, 상무부의 카렌 현, 그리고 정보당국의 정박, 한국 이름은 박정현, 정박은 미 컬럼비아대 역사학 박사 출신으로 CIA의 대북 선임 분석관, 국가정보국 국장실에서 동아시아 담당 부정보관, CIA 동아시아 태평양 미션센터 국장까지 역임한 뒤 브루스킹스 연구소 한국 석좌로 재직 중입니다. 게다가 올해는 Becoming 김정은, 김정은 되기라는 제목의 책까지 내며 현재 김정은 체제가 어떠한지에 대한 분석을 공개했습니다. 즉 오바마 정권 때와는 달리 현재 바이든은 한반도 정책을 가장 중요한 외교 정책 중 하나로 설정해 이례적인 수준의 관심과 변화를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강경화 장관이 발빠르게 바이든 최측근들과의 만남을 가졌는데요. 새 행정부 국무장관 후보 민주당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과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밥 메넨더스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와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들과의 대화에서 강경화 장관은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바이든 행정부의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존 앨런 소장은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에 전달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 세계 정치인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능력에 다시 한번 시선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트럼프와 김정은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낸 남자 문재인이라 부르며 원수지간인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서로 마주 앉아 협상을 하도록 만든 것을 신기해하고 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 휴전협정 이후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회담을 가질 것이라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는데 지난 2018년 6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의 주도 아래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지난해 2월과 6월 제2차,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됐고 종전선언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햇볕 정책 계승의 소명을 가지고 있다. 9년 전 당시 그의 롤모델이었던 노벨평화상 수상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와병 중에 그를 가까이 끌어안으며 북한과 평화 유지를 위해 계속해서 투쟁할 것을 당부하던 바로 그때 한국 대통령이 되려고 마음을 먹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훌륭한 전임 대통령을 뛰어넘어설 획기적인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문 대통령은 사상 유례가 없는 미국 대통령과 북한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을 조율해냈다. 북한 지도자가 사상 처음으로 군사 분계선을 넘어 한국 땅을 밟게 만들기도 했다. 68년 동안 끌어온 한국 전쟁을 종결시킬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도가 될 것이다 보도했습니다.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한 김대중 전 대통령마저 앞지르는 놀라운 외교를 보여주고 있다고 극찬하고 있는 것인데요. 참고로 블룸버그의 창업자이자 회사 지분 88%를 보유한 마이클 블룸버그는 조 바이든의 대선 승리를 위해 선거자금 1,200억 원을 쾌척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받고 있는 점은 바로 바이든이 트럼프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중국을 압박하리라는 것입니다. 외교 전문가들은 트럼프식 외교를 즉흥 외교, 빈수레 외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즉흥적이고 알맹이 없이 소리만 요란하기 때문에 붙여진 수식어인데요. 이 때문에 중국도 바이든이 아닌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정책이 훨씬 더 예측하기 쉬웠기 때문이죠. 현재 외교 전문가들은 바이든이 모두의 예상을 뒤집고 오히려 북한과 이례적인 수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해 우회적으로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트럼프의 외교 정책을 대부분 폐기 처분할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미국의 종전선언은 곧 노벨 평화상으로 직결되는 데다가 북한과의 자그마한 협력 관계를 통해 중국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지난해 북한과 미국은 북한 남포 앞바다 서한만 유전을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했고 이에 대해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측은 미국과 중국 관료들이 양국을 오가며 협상하고 있다. 북한의 자원 문제 때문에 서로 치열하게 다툼을 벌이고 있다 전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의 제재를 완화해주는 조건으로 서한만 유전 개발권을 달라고 요구했고 북측이 이를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더 놀라운 점은 북한의 석유 매장량은 세계 8위, 아랍에미리트와 맞먹는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오며 전 세계가 또 한 번 놀라고 있습니다. 1998년 10월 정주영 현대 전 명예회장은 방북을 마치고 귀환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양이 기름더미 위에 떠있다 라고 말이죠. 실제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이에 대해 간헐적 연구가 이뤄졌고 북한의 서한만 내 시추된 탐사 시추 20에 대해서 하루에 원유 660배럴을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은 북한에는 아직 확실하게 입증된 석유 매장지가 발견되지 않았다. 북한은 제한적인 석유 탐사를 수행해왔으나 매장량이 입증된 적은 없다라고 밝혔고 미 중앙정보국이 전 세계 국가들의 주요 정보를 담아 발간하는 월드 팩트북에도 북한의 석유 매장량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북한이 공식적인 관련 통계 자료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추측성에 불과한 데다가 지난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의 유전 개발권을 대가로 대북 제재를 완화해주겠다는 폭탄 제안을 한 것만 봐도 북한에 얼마나 많은 석유가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실제로 지금까지 영국계 석유 개발 회사 아미넥스, 몽골계 석유 개발 회사 HB 오일 등이 북한과 원유 탐사 및 개발 계약을 체결하며 석유 생산을 시도한 바 있는데요. 아미넥스에서 원유 탐사 분야 최고 책임자였던 영국의 지질학자 마이클 레고는 지구과학 전문 매체 지오 엑스프로를 통해서 북한 탐사 및 잠재성에 대해 공개했습니다. 아미넥스는 북한 정부와 계약을 맺고 원유 탐사에 나선 업체들과는 달리 북한 전역에 대한 탐사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북한 정부로부터 1960에서 2000년대까지 이뤄진 북한의 원유 탐사 자료를 모두 제공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레고의 보고서는 상당히 높은 신뢰성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레고는 보고서에서 내륙 및 해저에 매장된 탄화수소 자원의 존재에 대한 풍부한 증거와 197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과거의 탐사 노력에 비춰봤을 때 북한의 상업적인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다 라며 북한 영토 내에 엄청난 양의 석유가 매장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레고는 북한 내 유력한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 지역을 내륙 5곳, 평양, 재령, 안주, 온천, 길주, 명천, 신의주, 그리고 서한만과 동한만 등 총 8곳 이미 탄성파 탐사를 마쳤고 이를 통해 서한만 유역 3개 지층에서 원유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큰 지층 구조를 발견했다 라며 현재 보이시는 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길주 명천 지역의 지층 구조로 원유와 가스가 지표면으로 유출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석유 생산 세계 8위엔 아랍에미리트와 맞먹는 석유 매장량이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북한 석유 생산 사업에 미국과 한국 그리고 북한이 협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한국이 참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은 단순히 북한과 남한이 같은 한반도 국가이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석유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에너지 빈국입니다. 동해가스전에서 초경질 원유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극소량이고 에너지의 97%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의 세계 최고 석유 시추 및 정제 기술 때문에 전 세계 국가의 3분의 1이 메이드 인 코리아 석유 제품을 수입 및 유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도 한국산 석유 제품을 수입하고 있으니 한국의 기술력이 완벽하게 입증되고 있는 셈이죠. 이렇게 완벽한 기술을 가진 한국과 강하게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는 미국의 협력에도 북한의 서한만 유전 프로젝트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황당했습니다. 바로 중국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이 북한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서한만 유전은 중국의 대형 유전과 같은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서한만 유전에서 기름을 빼 올리면 중국의 유전이 말라버린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말하고 있는 유전은 바로 성리 유전인데 중국은 이 성리 유전을 개발하기 위해 황화의 물줄기를 인위적으로 바꾸기까지 했습니다. 강줄기를 틀어버린 이유는 유전이 있는 바다를 육지로 만들어 석유를 해상이 아닌 육지에서 채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연의 흐름까지 바꿔가며 주변 천연자원을 싹쓸이해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감사합니다. 토트넘 에이스 손흥민 선수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홈페이지 톱뉴스를 장식했습니다. 요즘 손흥민 선수를 다루는 스포츠 뉴스들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고 톱뉴스는 잦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그는 EPL 선정 10월 이달에 선수상을 받으면서 토트넘 에이스의 가치를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EPL 홈페이지는 손흥민의 발전된 마무리 능력으로 토트넘이 이익을 보고 있다는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이번 시즌 토트넘 간판 스타 해리 케인과 환상적인 호흡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 시즌에만 9골을 합작하면서 가장 핫한 콤비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어 치명적인 2인조로 불리고 있습니다. 케인이 허리 진영까지 내려와 최전방으로 달려나가는 손흥민에게 정확한 어시스트를 배달하고 있고, 골 결정력이 높은 손흥민 선수 덕분에 이런 케인의 달리진 역할에서 큰 수혜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10월 리그 3경기에서 6골에 관여했습니다. 손흥민의 이번 시즌 리그 8골 중 7골은 케인의 놀라운 도움을 받아서 이루어졌고, EPL 홈페이지는 무리뉴 감독이 케인에게 좀 다른 역할을 부여했고, 이게 손흥민과 케인의 콤비네이션을 더 좋게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손흥민 선수의 가치를 알아본 듯 레알 마드리드가 손흥민 영입에 나설 준비를 하면서 세계 축구 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플로렌티노 페레즈 회장이 손흥민 선수의 영입에 직접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스페인 마드리드를 기반으로 한 종이 신문 매체는 레알 마드리드가 아시아를 바라본다, 페레즈 회장이 손흥민을 주시한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매체는 손흥민은 역사상 최고의 아시아 선수이다, 그는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유럽 빅클럽들이 손흥민을 노리고 있지만 페레즈 회장도 영입 전에 참전한 듯하다, 손흥민은 첼시를 비롯해 몇몇 팀들의 달콤한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했는데 이제는 페레즈 회장과 함께 레알의 역사를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과 2023년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맹활약으로 토트넘은 손흥민과 계약을 연장하려 하는데 2026년까지 재계약하는 방안이 유력하고, 케인, 은돔벨레와 비슷한 수준의 주급을 제시하며 팀 내 최고 대우를 보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의 갑작스런 관심 소식이 흘러나오면서 상황이 변했습니다.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위협적인 선수 중 한 명이기 때문에 토트넘은 재계약을 빨리 마치고 다른 팀들의 관심을 차단하고 싶어 하는데, 페레즈는 오랫동안 손흥민을 추적해왔고 가레스 베일의 이적 가능성은 손흥민 협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손흥민 선수를 주시한다고 전한 매체에 따르면 페레즈 회장은 과거 해리 케인 영입을 원했지만 현재는 더 이상 원하지 않고 케인 대신 손흥민을 영입 대상으로 낙점한 듯 보입니다. 다만 손흥민 선수의 레알 마드리드 행은 현실적으로 여러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현재 레알뿐만 아니라 첼시 등 빅클럽에서도 그를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대우를 보장하기 위한 이적료 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의 잔류를 위한 최고의 대우를 보장할 것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은 끝까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에서 손흥민 선수를 지켜보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토트넘 팬들은 세계 어느 클럽에 가도 선발로 뛸 수 있는 선수가 손흥민이고 토트넘은 그를 무조건 잡아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그리고 에스턴 빌라 레전드 가브릴 아구볼라허가 데니얼 레비 토트넘 회장을 향해 손흥민 재계약을 서두를 것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아스볼라허는 영국 풋볼 인사이더와의 인터뷰를 통해 손흥민의 가치를 극찬했습니다. 손흥민과 토트넘 구단의 재계약과 주급 20만 파운드와 같은 조건 관련 루머는 끊이지 않고 있지만 토트넘 팬들이 열망하는 오피셜은 쉽사리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그볼라허는 내가 볼 때 손흥민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다. 내가 토트넘이라면 계약 조건을 일임하고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줄 것이다. 무조건 그를 잡아서 4인부터 할 것이다. 왜냐하면 손흥민은 세계 어느 클럽이나 갈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어느 클럽에 가서도 선발로 뛸 수 있는 선수이고 손흥민은 그만큼 훌륭한 선수라고 가치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5일 멕시코전 전반 20분 최전방 황의조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뒷공간을 향해 정확히 떨군 손흥민의 택배 크로스에 토트넘 팬들도 열광했습니다. 재계약 기대감 속에 월드클래스 손흥민을 향한 팬들의 관심도 더 뜨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토트넘 전문 매체 팬페이지 등은 한국 대표팀에 차출된 손흥민의 근황과 A매치 일거수일투족을 소상히 다루었습니다. 토트넘 팬페이지 더스퍼스웹은 손흥민이 멕시코전에서 핀포인트 크로스로 선제골을 만들어냈다는 제하에 골 영상을 공개했고 팬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4명의 선수가 CO19 양성 판정을 받고 킥오프 직전 2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은 가운데 한국 멕시코전이 정상적으로 치러졌고, 손흥민이 캡틴 완장을 차고 나섰지만 멕시코를 상대로 2대3 패배를 막지 못했지만 손흥민은 한국팀이 완벽한 출발을 하는데 기여했다고 글을 남겼습니다. 특히 전반 20분에 카메라에 잡힌 황의조를 향한 택배 크로스가 포착되면서 손흥민 선수의 클래스를 증명했습니다. 박스 왼쪽에서 스트라이커 황의조를 향해 완벽한 크로스를 올려 멕시코 골키퍼가 도저히 막아낼 수 없는 골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멕시코의 수비도 통과하면서 4-5명을 뒤에 달고 홀로 중원에서 페널티 에어리어까지 질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멕시코의 그런 손흥민은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지만 전반 26분 손흥민 선수의 행동 하나 때문에 멕시코의 반응은 사뭇 달랐습니다. 멕시코의 로사노가 이주용과 볼다툼 과정에서 넘어졌고 사이드라인에서 허리를 붙잡고 아파하는 그에게 손흥민이 가장 먼저 다가갔습니다. 그는 로사노의 손을 잡으며 무어라 말하면서 그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관중석에 앉아있던 멕시코 축구협회 관계자 3인은 동시에 박수를 치면서 나이스 손! 이라고 외쳤습니다. 손흥민의 페어플레이에 감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토트넘에서 최고의 주가를 기록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영국 일간지 더선에서 선정한 사상 최고의 아시아 선수 톱 10 명단에서 2위를 기록해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 물의를 빚었습니다. 유럽에서의 플레이 경력이나 결과가 다분히 가미되어 있는 이 랭킹에 현역 J리거를 포함해 일본인 선수를 7명이나 선출했기 때문입니다. 한술 더 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현역 최고의 아시아인 선수로 평가되는 토트넘의 손흥민을 제치고 브라질에서 활약하고 있는 혼다 케이스케를 1위로 선정했습니다. 해당 매체는 혼다를 1위로 선출한 이유를 혼다는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이름이고 세계적으로도 명성이 있는 선수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너무 호의적인 이번 명단에 아시아 축구계에 있어서 일본에 대한 인상이 지나치게 강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번 랭킹에 비난의 목소리도 들끓고 있습니다. 이 매체의 공식 트위터에는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고의 선수 중 한 명, 최악의 순위. 일본에 너무 호의적이지 않나?